네, 좀 쉬셨나요? 네네. 네네. 자, 그래서 예. 일단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네. 네. 네, 배치 같은 거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또 제가 네.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카메라 뭐 쓰세요? 카메라 저거 소니 저기요. M3나 R3 쓰시나요? 미러리스죠? 예, 미러리스. 미러리스 풀프레임이에요? 예? 풀프레임? 저기요. 소니 알파 7R. R3, 2예요, 3예요? 그냥 R이에요? 아니에요. 예, R, 아니에요. R이고 끝이에요? 뒤에 뭐 예, 끝이에요. 2, 3 예. 없어? 예, 예, 없어요. 그러면 좀 오래되는 카메라네, 그쵸? 오래된 거예요. 예. 그렇구나. 일단은 지금 지금 충분히 지금 사진 잘 찍고 계셔가지고 바꾸실 필요 아, 없는데, 예. 지금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마 배터리가 빨리 딸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초점이 또 빠르게 안 맞아요. 아, 그쵸? 근데 요즘의 카메라들은 예. 지금 뭐 R3 좀 M3하고 이제 R3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 A7 M3가 있고 A7 예. R3가 있는데 예. R3가 화질이 되게 좋은 카메라고요. M3 정도는 그래도 R3, 네, R3. A7 R3. 네, A7 R3. 그래서 음, 그거는 되게 화질도 좋고 그냥 풍경 뭐 인물 찍기 다 좋은 그런 카메라예요. 아, 지금 근데 사실 R4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좀 너무 오버고요. 너무 오버 음, 스펙이고 R, 음, R3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게 M3예요. 그러니까 A7, M3로 M3. 네, 확실히 요즘 카메라들이 초점도 잘 맞고 배터리도 되게 음, 오래 가요. 이건 배터리도 이렇지 않아요? 이거 안 그래요. 천장은 음, 그때니 찍어요. 천장 음, 정도는. 그 음, M2하고 그러니까 R2가 있고 R3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건 이제 A7R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예, R2고 그 다음에 R3인데 R2하고 음, R3가 완전히 다른 카메라일 정도로 이게 아, 거기서, 최신 카메라들이 좋긴 해요. 지금 R4까지 나왔으니까 R3는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네, 음, 그래서 괜찮죠. 하여튼 그러잖아도 네, 카메라도 여쭤보려고 그랬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 어떤 카메라, 나 지금 이게 지금, 음, 어떤 카메라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 그전 네.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DSLR은 요즘에 이제 굳이 사용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어차피 촬영도 미러리스가 편해요. 굳이 예, DSLR 같은 경우는 음, 막 진짜 추울 때 많이 촬영하신다 그러면 DSLR이 아직까지는 필요한데 음, 일반적으로 뭐 충분히 미러리스가 사진이 잘 나오니까 찍기도 네, 편하고요. 예. 예, 왜 찍기가 편한가 하면 DSLR 같은 경우는 노출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노출을 모르고 찍는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음, 찍어봐야지 얘가 어둡게 나오는지 밝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DSLR은 찍다 보면 나는 잘 음,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딱 사진 보고 나면 잔뜩 어둡게 찍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그렇죠. 하이라이트 날라가게 찍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미러리스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나오니까. 아, 그쵸? 그리고 이번에 음, 눈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음, 그냥 자동으로 안 찍으셨을 거야. 보니까 저기 좀, 노, 저거죠, 뭐, A 노출, 놓고, 노출 좀 올려서 찍으셨죠? 예, 그쵸? 한, 그러니까 한 스텝이나 두 스텝이나, 네, 맞아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음, 미러리스는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올려보면 어느 정도 밝기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아, DSLR은 찍어봐야지 알아요. 아하, 그래서 미러리스를 쓰시는 게 좋고요. 굳이 뭐 DSLR 음,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음, 소니의 미러리스는 초점이 빠르게 잘 맞고요. 그리고 예, 심지어는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얘가 자동으로 찾아서 초점을 맞춰줘요. 애들이 막 이게 지금,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셔터만 누르고 있어도 어, 애들이 막 움직이는 걸 따라가 초점을 다 맞춰줘요. 그래서 그런 이게 점에서 지금 저
A7R3가 그렇다고요? 네, R3나 M3나 다. 어, 그 M3하고 R3의 차이는 화소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3가 한 2천만 대 화소고 예, R3가 4천만 대 화소예요. 되게 음, 4천만 대 화소면 화질이 엄청 좋은 음, 거거든요. 네, 그 음, 정도 차이만 있고 M3만 해도 뭐 충분히 뭐 충분히, 네, 찍을 만해요, 음, 사진. 네. 네, 그리고 근데 요즘에 또 스마트 저기 미러리스 시장을 DSLR 시장을 미러리스가 위협을 했어. 그래서 예, 미러리스가 완전히 많이 점유했는데 요즘에 예,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도 위태위태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왜요? 스마트폰 때문에 아, 그것도 스마트폰이 보면 너무 잘 나와 사진이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스마트폰이 미러리스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이제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보정은 아예 안 하신다고 하셨나? 조금 하시나요? 예, 저기 조금 밝기 같은 거 좀, 그러고 저기 같은 거 좀 이렇게, 음, 저기 뭐 수평 안 맞은 거, 네네, 그쵸. 이제 보정 이제 보통 어,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카메라하고 우리 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우리 눈은 25스탑을 봐요. 그러니까 스탑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한 예, 스탑이 두 배 밝게, 두 배 밝기. 그러니까 예, 우리는 동시에 그 일몰이 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 예, 하면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일몰이 지는 상황에서 노을이 지고 있어. 근데 네, 노을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 눈은 어떻게 보나요? 뭐 똑같이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아래에 있는 이렇게 배도 보이죠. 보이고 노을도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음, 이거거나 이거거나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노출 다이얼을 올려가지고 밝게 찍으면 지면은 잘 노을이 나오겠지만 없어지고, 하늘을 하얗게 음, 날아가 버리고 음, 근데 하늘을 살리려면 어떻게 어둡게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둡게 네, 찍으면 지면은 네, 새카매지고 이렇게 네, 나온다고요. 그래서 네, 네, 그때는 카메라를 보통 카메라로 찍다가 좀 성질이 나요. 짜증나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때 스마트폰을 찍으면 스마트폰이 오히려 음, 더 잘 나오죠.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 순간에 딱 이런 경우. 아하, 평상시에는 카메라가 더 잘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네, 노출 차이가 많은 상황인 거예요. 노출 차이. 그러니까 노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노출이 차이가 큰 거죠. 이해됐어요? 아, 무슨 말인지? 보통 때는 노출 네,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이 음,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렇게 일몰이 음, 지는 상황에서는 차이가 되게 커요. 네, 저 밝은 부분과 어두운 음, 부분의 차이가 큰 경우. 음, 이 음, 경우는 스마트폰이 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더 보는 잘 나오는 것처럼, 건 아닌데 아, 왜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보정을 해주거든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만 찍어야 되느냐? 저는 만약에 음, 스마트폰을 찍다가 스마트폰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 카메라로 얼른 찍어요. 근데 음, 카메라는 예쁘게 안 보여요. 원본 음, 자체는 이거거나 음, 이거거나요. 절대로 예쁘게 안 보여요. 근데 음, 스마트폰이 나오면 우리 음, 카메라도 나와요. 이제 그런 음, 보정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네, 하면 단순히 밝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닌 보정이죠. 아, 어떤 보정을 해야 그렇죠. 되겠어요, 그러면? 음, 밝은 영역하고 여기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자, 여기가 뭐라고? 밝은 영역. 여기는 어두운 영역. 그럼 어두운 어떻게 영화, 보정해야 되는가 하면 밝은 음, 영역은 어둡게 하고 어두운 음, 영역은 밝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자,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지금 보정 음,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거는 네, 지금 어,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에서 보면 네, 노출 대비 있고 이게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렇게 돼 있어. 네, 그 보정할 때 우리가 이제 노출만 왔다 갔다 하시는 보정을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음,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은 낮추고 어두운 영역은 올려주는 그런 보정을 아, 하시면 되는 거야. 보세요. 밝은 영역을 낮추고 어두운 영역 올리니까 다 음,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것만 한 거야. 다른 거 안 건드리고 밝은 영역은 음, 낮추고 어두운 영역 올려주니까 음, 이제 하늘도 살고 지면도 사는 그런 보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예, 포토샵을 해야 되느냐? 포토샵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자, 뭐가 있는가 음, 하면
저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예, 스냅시드라는 게 있어요. 스냅시드. 스냅시드. 네. 그 예, 스냅시드를 다운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예, 잠깐만 제가 스냅시드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제 거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예, 이게 많으면 헷갈리니까. 여기 보이시죠? 위에 화면 위에 보시면 여기 네, 보시면 스냅시드라는 게 피부제품. 있고 그리고 옆에 예, 포토샵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다 무료예요. 음, 스냅시드하고 포토샵 익스프레스까지는 무료 프로그램이에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냅시드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스냅시드에 네, 들어가면 이거는 자 스냅시드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열기라고 있어요. 열기. 예, 이거 열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정할 네, 사진을 가져오는 거야. 잠깐만요. 가져오고, 보정할 사진을 제가 가져와 볼게요. 예, 노출차가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네. 이 노출차가 그러니까 심한 사진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나마 이제 이걸로 할게. 노출 차이가 네,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이게 심한 네, 네, 상황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심하지 않게 찍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태양이 더 음, 오른쪽으로 있는데 너무 밝은 부분을 일부러 뺀 거예요. 아, 그래야지 노출 차이를 줄이니까. 그 예,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 하면 여기 아래쪽 보면 스타일 도구라고 있어요. 도구. 도구, 네. 도구로 들어가요. 네, 어차피 녹화돼서 나중에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예, 예,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면 기본 예,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 기본 보정. 여기 예, 제일 앞에 기본 보정 들어가요. 그 예, 다음에 여기 또 뭐 슬라이드 같은 거 있으면 다 뭐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보정을. 조정을 음, 눌러요. 이렇게. 눌렀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밝기 나오잖아요. 밝기. 네, 밝기는 자, 밝기 누른 상태에서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네, 터치한 이렇게 밝기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여기서. 아, 그러면 밝기가 바뀌어요. 근데 밝기만 바뀌어,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음, 거죠. 이거는. 이건 우리가 음, 사진으로도 찍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진 음, 촬영할 때부터 이미 밝기 조절해서 찍으니까 이거는 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네, 혹시 실수로 내가 좀 어둡게 찍었다 그러면 그때 바꾸시는 건 되죠.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예, 0으로 돌리고 네,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밝은 건 밝은 어둡게, 영역, 어두운 영역. 그게 어두운 영화,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달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있죠. 여기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보면 하이라이트, 음, 하이라이트.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래 네, 보면 뭐가 있어? 음영이라고 있죠. 음영, 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밝은 부분이고요. 아, 음영이 어두운 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하이라이트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음, 이렇게 낮춰볼 저는 이제 손을 여기다 손가락 대고 이렇게 그냥 낮추는 거 이렇게.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자, 다시 여기서 낮출게요. 낮추니까 하늘 부분이 좀 살아났죠. 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네, 낮추니까 아까는 하늘이 좀 하였는데 네, 낮추니까 하늘 부분이 디테일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음,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 어두운 부분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죠. 보니까 음, 조금 바뀌긴 바뀌지만 여기 익히는 부분이 바뀌긴 바뀌지만 별로 많이 안 바뀌고 네, 살짝 하늘만 많이 바뀌는, 바뀌죠.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네, 가서 이번에는 음영 이게 뭐라고요? 어두운 부분. 음영, 네. 음영을 한 다음에 올려주면 이제는 하늘은 안 바뀌고 지금 여기 음, 성산일출봉 쪽 보시면 살아나죠. 아까 새카맸는데 예, 예, 아마 사진 찍으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걸걸요? 어, 새카맣게 나오는 게 문제였던 경우 많을걸요? 예,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찍은 사진들은 새카만 게 찍어도 올리면 많이 살아나요. 생각보다 많이 살아요. 물론 어, 로우 파일로 찍으면 훨씬 더 좋고요. 음, 그러니까 JPG가 있고 로우 파일 있잖아요. 네. 아세요? 로우 파일? 이 얘기는 들었는데, JPG로만 네. 알지, 로우 파일은 그 몰라.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바꾸시면 네, 가급적이면 로우 파일로 많이 찍으시는 게 좋아요.
JPG도 그 좋은데 카메라에 그렇게 저기 조작하는 게 있나요? 네네 설정에 있어요. 나중에 카메라 구입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미 아, 소니 그 영상 올려놨어요. 카메라 예, 뭐 음, 세팅하는 거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에 그거 보셔도 음, 되니까 제가 링크를 음, 알려드릴 테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올리는 게 이렇게 쉽다고요. 예, 보통 사진 찍으면 새카맣게 나요. 근데 충분히 다 살릴 수 음, 있어. 특히 어. 일출일몰 사진 찍으면 밝게는 안 이 찍게 돼. 사람도 왜냐하면 지금 밝게 많이 찍으면 아주 좋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정을 막 거창한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셔도 돼요, 사실. 어, 그런데요, 네. 이 폰 어플 가지고 뭐 화소가 폰에 그러면 이제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조금 이제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나요? 네. 약간 떨어진다.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음, 근데 또 음, 포토샵 뭐 돈 주고 쓰긴 아까워요. 그거를 한 달에 그러니까, 뭐 11,000원 내면 어, 이게 이제 라이트룸하고 포토샵을 그냥 음, 다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포토그래피 네, 플랜이라고. 근데 그것도 또 음, 돈이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사진만 찍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음, 옛날에는 그게 CD로 나왔어요. 특히 라이트룸 같은 게 예, CD로 나와서 카메라 사면 주기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수소문 해보시면 그 음, 구할 수 있어요. CD를. 그 중고로 파는 CD를, 사람도 있고, 네. 라이트룸 CD라고 그래요? 네, 라이트룸 CD를 구할 수 있고요. 음, 음,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나면 꺼져. 아니면 자녀분들을 이렇게 뭐 컴퓨터 좀 할 줄 알고 그러면 그 예, 뭐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최신 라이트룸이 아니고 옛날 라이트룸도 괜찮거든요. 아, 뭐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 정도만 조절하면 예, 되니까. 예, 예,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사실은. 아, 스냅시드는 이제 그냥 뭐 보여드리는 거고, 예, 예. 하여튼 이론은 아주 네. 그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화질은 어쨌든 떨어지긴 해요. 스마트폰에서 아, 하면. 예, 근데 블로그 정도 올리는 거는 사실은 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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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크게 볼 때. 예,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근데 스냅시드는 또 좋은 게 여기 네. 보시면 또 들어가면 여기 분위기라는 게 있어. 이게 그럼 분위기요? 단어만 보면 분위기니까 뭐 분위기 좋게 하는 건가 하는데 네, 이게 뭔가 하면 잠깐만 이거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할게요. 나머지 초기화를 시키고 네, 초기화를 시키면 얘가 0이었고 자, 하이라이트도 초기화. 이게 원본이었어요. 그쵸? 예, 자, 근데 여기서 예, 분위기를 가면 네, 분위기를 올려볼게요. 네. 분위기를 올렸는데 아까 그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하늘도 그쵸? 괜찮은데. 밝은 영역은 밝은 영역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네, 부분은 밝아지고 네. 그러면서 요 이끼 색깔이 약간 형광색이 나요. 아, 보시면 형광색으로 바뀌죠. 음, 형광색으로. 이게 음, 뭔가 하면 이게 HDR이라는 기능이에요. HDR. 네, HDR. HDR이 이제 음, 뭐 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뭔가 하면 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비슷하게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 눈은 사실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끼도 제대로 음, 보고 노을 음, 이게 일몰 지는 이런 상황도 눈으로 다 음, 보이는데 사진은 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네. HDR을 하는데 음, HDR 기능을 우리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켜서 촬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진이. 잘 나오는 거지. 아, 그쵸?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지. 어, 스마트폰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스마트폰도 완전 이렇게 100%는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도 음, 여기에 가깝게 해주고 찍은 다음에 여기 음, 스냅시도 와서 분위기만 올려주셔도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분위기는 사용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음, 사진, 이 사진은 적당한데 어떤 사진은 네, 이거 분위기를 올려주면 네, 뭔가가 좀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뭔가 티가 나요, 티가. 티가 나. 네, 티가 나요. 이걸 해볼까? 음, 자, 이거를 제가 분위기를 올려볼게요, 이 사진을. 네, 자, 어디 있는가 하면 제일 앞에 기본 보정. 여기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바 누르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분위기 와서 선택한 다음에 올려주면 지금 보이세요? 음, 네, 여기 남산 타워 옆으로 보면 음,
뭔가가 좀 하얀 선 같은 거, 이렇게 되는구나. 하얀 선 같은 게 살짝 이게,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여. 근데 보면 난산타워 옆으로 약간 뭐 하얀색이 빛이 번지는 것처럼 보여. 뒤에서 뭐 조명 쏜 것 같이. 근데 뭔가가 여기 나무도 보면 이렇게 경계선이 뭔가가 아, 뭐 하얀색으로 좀 보이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봐가면서 해야 돼. 아, 이 사진은 아, 보면 다시 보세요. 남산타워 옆이나 이게 괜찮았는데 올라가면서 뭔가 주위로 뭔가 하얀색 띠 같은 게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주변 같은 데로 그렇죠? 하얗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려주면 안 되고 음, 이것도 적당히 뭐 지금 30 정도 주고 오히려 이런 음, 사진은 아까 배웠던 하이라이트도 좀 낮춰주고요. 네, 하이라이트 낮춰주니까 하늘이 조금 더 파랗게 사죠. 네. 그리고 음영이 뭐라고요? 어두운 영역. 어둠. 네. 너무 많이 살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은 네, 어차피 네. 야경이니까 그냥 살짝만 살려주는 정도로 아, 하고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채도 있잖아요, 채도. 채도. 벌써 채도. 채도. 채도에서 채도만 올려주면 뭐 보정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가 뭔가 하면 뭐야?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그리고 채도. 이것만 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이제 음, 선명도죠. 선명도. 음, 선명도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만약에 완성됐다 그러면 여기 체크 적용하고 나오면 되고요. 예. 적용하고 나와서 다시 도구 들어가서 두 번째 보면 요거, 선명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보정 아, 옆에 선명도 음, 누르고 다시 이거 누르면 얘가 두 가지를 물어요.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조라고 돼 있죠. 요, 그리고 그 아래는 선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명도. 구조는 뭔가 선명도. 하면 좀 더 굵은 선이에요. 굵은 선. 그리고 선명하게는 가는 선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아, 모르겠죠. 자, 구조를 올려볼게요. 구조. 구조를 예. 올렸더니 또 이렇게 되네요. 아까처럼. 하얗게 되네. 그렇죠. 음, 구조는 그러니까 음, 굵은 선 위주로 얘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음,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뭐 좀 말뚝 같은 거하고 잔디밭 같은 거 잘 보세요. 예. 성벽이나 확 살아나죠. 그런 근데 거는 어쨌든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이건 선명해 보이죠. 굵은 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건 언제 음, 쓰시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뭔가 건축물 같은데 건축물. 건축물 같은데 쓰시면 좋겠죠. 자, 음, 그리고 근데 여기 선명하게 있죠. 이거는 이제 선을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라 해서 하니까 얘는 어때요? 뭔가 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거는 남산타워 쪽 보면 효과가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예, 뭔가 확 선명해지는 느낌이 선이 선명해지죠. 말 그대로. 예, 이게 선이 되게 명확해져. 날카로워져요. 선들이. 음, 작은 음, 선들이 날카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음, 두 가지를 조금씩 조절하시면 엄청나게 음, 쨍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 네, 또. 자, 이게 이제 저기 라이트룸에도 음,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라이트룸 만약에 하시면 그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쵸? 네, 네. 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이트룸에는 부분 대비라고 돼 있어요. 부분 대비. 그리고 두 분. 텍스처 이런 것들로 돼 음, 있어. 음, 그래서 사진이 용어가. 좀 내가 찍은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다라고 할 때 네, 여기 도구 네, 와서 여기 선명도 높여주시면 되는 거야. 두 음, 가지로 이제 구조는 굵은 선 위주, 선명하게는 음, 가는 선 위주로 된다. 이렇게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 언제 강점이 있는지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뭘 해줘요? 아까 그 분위기에 해당되는 HDR 기능을 넣어주기 때문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고르게 나오는 거야. 네. 하지만 우리의 카메라는 뭐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담고 있어. 실제로는 우리 액정에 봤을 때는 얘가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네. 눈만큼 담아내고 있고 그걸 살릴 음,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완벽하게 음, 살리려면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로우로 음, 찍는 거야. 로우로 아, 찍으면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해도 노이즈가 별로 안 생겨요. 아, 그러니까 내 화면에는 새카맣지만 음, 로우 파일로 찍고 보정해서 올려주면 많이 음, 살아나요. 노이즈가 음, 별로 없이. 음, 근데 JPG는 살아나긴 살아나요. 근데 음, 노이즈가 좀 많아요.
차이가 네. 있는 거야. 근데 JPG로 하고 보정해도 돼요. 사실은 괜찮긴 해요.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사진을 후보정을 정말 그리고 선명히 네. 하려면 로우 파일로 찍어서 보정하는 게 제일 사진이 잘 그렇죠. 나오는 근데 거네요. 모든 사진이 그런 게 아니라 노출차가 심한 경우 그리고 아,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 그런 경우만 이제 로우 파일이 필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음, 사실 JPG가 이미지가 더 깔끔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음, 음, JPG는 카메라 제조사에서 대표적으로 이미 이미지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물 사진이나 이런 경우는 오히려 JPG가 훨씬 나아요. 로우 파일보다. 음, 음, 노출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JPG로 찍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제 네, 후보정은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죠? 밝은 네,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따로따로 보정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네, 후보정을 해야 돼요. 카메라에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스냅시더는 음,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네, 되고요. 자,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국은 1단계는 밝기예요. 이제 밝기는 초보자 단계죠. 네, 적어도 눈 사진을 찍으면서 적정 노출로 찍진 않는다. 음, 이미 밝기를 조절해서 찍으셨으니까 네, 네, 이미 잘 찍으시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네, 단계가 뭐야? 이제 노출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음, 카메라는 생각보다 이 노출 차이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 로우 파일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예,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예요. 화이트 밸런스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네. 말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화이트 네, 밸런스를 이제 카메라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우리 카메라가 좀 멍청해요. 멍청하다 보니까 이 음, 밝기도 제대로 못 찾고 얘가 색도 제대로 못 찾는 경우가 있어. 사진을 네, 찍으면 여기가 이렇게 노란 장소가 아닌데 되게 누리끼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떨 때는 예, 되게 뭐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나는 예,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때 네, 필요한 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는 게 더 적극적으로 예를 일몰인데 네, 미세먼지 많고 이래가지고 일몰이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뭔가 주황색으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붉은색으로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착하게 나오고, 경우에 오히려 음, 적극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K 값을 더 높여서 촬영하는 거죠. 아, 그러면 더 붉은 느낌 나오겠죠. 저기, 그, 노란색 쪽으로요? 붉은색 쪽으로? 그렇죠. 붉은색 쪽으로. 근데 그게 음, 화이트 음, 밸런스 들어가시면 뭐 이상한 말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얘들이 뭐 태양광, 흐림, 그늘 뭐 이런 음, 식으로 나오거든요. 카메라 메뉴 네, 실제로 들어가면. 근데 그걸 네, 믿으시면 안 되고 거기 있는 음, K 값을 보셔야 돼요. K 값. T값, 그래서 K가 높을수록 따뜻하게 나오고요. K가 아, 낮을수록 더 차갑게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음, 태양보다는 흐림이나 그늘이 K 값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음, 일몰 때 그늘이나 흐림으로 음, 두고 촬영하시면 오히려 더 일몰이 더 따뜻하게 나와요. 흐림이나 아, 그늘이. 예. 자, 그렇게 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네, 야경 사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 좀 차가운 느낌일 때가 더 예쁜 경우가 많은. 모든 사진이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야경 사진들은 좀 차갑게 그게 이제 형광등 정도가 예, 차가워요. K 값이 좀 음, 낮아요. 그렇게 음, 찍어야지 또 차가운 느낌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음, 보면 생각보다 이런 색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그 파랗게 네,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어 음, 보이겠죠? 네, 따뜻한 느낌을 찍어야지 좀 더 맛이 있게 보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우리는 이렇게 사진의 색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를 좀 아시면 좋고요. 그다음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보정을 이렇게 해도 뭔가 사진이 안 예뻐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화이트 밸런스예요. 근데 화이트 음, 밸런스는 사진 촬영할 때 JPG로 찍으시면 사진 촬영할 때 바꿔서 찍으셔야 돼요. 음, 그 로우 파일로 찍으면 자유로워요. 나중에 얼마든지 화이트 밸런스를 바꿀 수 있거든요. 로우 파일은. 음, 근데 음, JPG는 그때그때 바꿔서 찍으셔야 돼요. 후 음, 작업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화이트 아, 밸런스는. 네. 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색상. 색상, 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구도와 앵글, 초점 흔들리지 않게 찍기. 자,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밝기 노출 보정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미 하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 꽃을 빨갛게 찍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간 꽃을, 빨간 장미를 빨갛게 찍고 싶다. 근데 빨간 장미를 만약에 그냥 노출 보정하지 않고 찍으면 빨간색으로 안 나올 거야. 어둡게, 약간 칙칙하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어둡게 찍으면 빨갛게 나오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제가 지금 앞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중간에 있는 게 18% 그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18% 음, 그레이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음, 만들어졌는가 하면 여기 흰색하고 완전히 검은색을 딱 50대 50 비율로 쓸 거야. 그러면 네. 이게 그레이가 되는 건데 이걸 50% 그레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18% 그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음, 나중에 사진을 찍어 보시면 흰색을 화면에 꽉 채워서 찍어도 이 색이 나오고요. 음, 검은색을 화면에 꽉 채워서 찍어도 이 그레이가 나와요. 음, 그러니까 카메라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이게 보면 색상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밝기가 다른 음, 거예요. 밝기가. 그래서 눈에 찍을 때는 당연히 더 밝게 찍어야지 흰색이 되는 거고 장비를 찍을 음, 때는 더 어둡게 찍어야지 그 어두운 붉은색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건 이미 잘하고 계신 거고 네. 적정 노출로 찍으면 이렇게 하얗게 안 음, 나오는데 밝게 찍으면 음, 나온다는 거죠. 눈 사진도 음, 마찬가지고. 음, 그렇죠? 그래서 노출 보정하는 거를 지금 설명드린 거고 이건 하고 계시니까 여기 다이얼로 노출 보정하는 기능이 있으면 제일 쉬워요. 그렇죠? 예. 소니 카메라는 여기 위에 다이얼로 조정하게 돼 있죠.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노출 보정하는 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출만 보정하는 건 사실 이렇게 보정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여기서 하는 게 낫죠. 카메라에서. 굳이 뭐 네. 보정 프로그램에서 할 건 없어.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보정 프로그램에서도 노출을 내가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충분히 더 어둡게도 할 음, 수 있고 더 밝게도 할 음,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예, 거는 노출 차이의 극복이다. 노출 차이가 이제 없는 사진은 그냥 뭐 그냥 찍으면 돼. 노출 보정하면서. 근데 노출 네. 차이가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HDR 기능이라든지 보정 프로그램을 음,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밝은 극복이 영역은 된다. 낮추고 어두운 네. 영역은 올려서 그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야. 네. 그래야지 이제 이런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이게 HDR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어. 그래서 HDR 기능을 켤래 끌래를 묻는데 지금까지 이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다 그러면 자동으로 켜져 있어. 그래서 몰라셨던 거야. 어, HDR 기능이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 음, 그래서 요거 설명드린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할 때 네. 스마트폰으로 한 장씩 반드시 사진을 찍어놔요. 왜 찍어두는지 음, 아세요? 찍고 음, 보면 사진에 이게 들어가 있어. 뭐가요? 어디서 찍었는지가. 아, 어디서? 네. 아, 스마트폰에. 네. 아, 예. 음, 제 어디,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이거 찍었다. 그러면 네. 이거를 이렇게 화면에 올려보는 거야. 음, 올리니까 뭐가 나와요? 상세 정보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어디서 찍었는지가 위치가 나와요. 아,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아래 보면 이제 F3.5 30분의 1초 이런 메타 정보도 나오죠. 음, 음, ISO는 2500 찍었구나. 근데 이거 정보를 음, 보면 만약에 이게 10분의 1초로 찍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사진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리뷰도 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야경 찍을 때 좀 안 흔들리게 찍어야 되겠구나. 찍은 아, 결과물을 보고. 그러니까 예. 물을 볼 때 얘가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모를 때는 이걸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분의 1초로 나왔어. 그럼 음, 뭘 하셔야 되겠어? 사진이 흔들린다 그러면? 삼각대를 사용하거나, 근데 삼각대도 내가 없다 그러면 ISO를 올려서 찍으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프로 모드, 전문가 모드 들어가서 음, ISO를 올려주면 더 음, 밝아지는데 그때 셔터 스피드 좀 더 느리게 만들 수 있겠죠. 10분의 네. 1초면 뭐 예를 들어서 네. 60분의 1초. 그럼 사진이 안 네. 흔들. 근데 이거 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내 사진들이 어디서 찍었는지가 다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되게 편리한 아유, 기능이고요. 너무, 왜 너무 좋네. 블로그는 이걸 해놓으셔야 돼요. 왜 해놔야 돼요? 네. 음. 나중에 찍고 난 뒤에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를 가끔 모르는 아,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좋죠. 그 기록용으로. 장소에 가서는 폰 네, 사진도 몇 장 찍어 놓는 게, 그렇죠. 네. 어,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막 이제 뭐 가끔은 그렇죠.
네네네네. 차량을 렌탈해서 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예, 그런 예. 경우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 아 이거 어디서 찍었더라?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이 되게 좋아요. 남 모르는 데 가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껏 찍어주고 있어. 그리고 네, 스마트폰이 요즘에 워낙 좋아서 예, 스마트폰 찍은 사진도 블로그 포스트 충분히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어떤 경우 음, 노출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고 일반적인 음, 주간에서는 뭐 충분히 잘 네, 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정 안 하고도 잘 음, 나오니까 일몰상이나 이럴 때 음, 바로바로 올리기는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스마트폰 사진의 장점이 이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예, 찍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이제 음, 촬영 정보도 이렇게 알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뭐 날짜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스냅시더, 포토샵 익스프레스 이 두 가지. 음, 음, 포토샵은 유료지만 익스프레스는 무료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이거는 다 스마트폰 보정하실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걸 보여드린 거죠. 들어갔을 음, 때 여기 네, 도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다 건드려 보시면 만약에 시간 네, 되시면 예, 오늘 토요일인가요? 네. 아니,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모레 예, 스냅시드 강좌를 하거든요. 그때 어, 오셔도 돼요. 스냅시드 강좌를 음, 하니까 만약에 음, 네. 네, 네. 그럼 무료로 하니까 그때 오셔도 돼요. 네. 아, 예,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만진 게 어디라고? 여기 기본 보정하고 그리고 음, 선명도 요거 만진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음. 기본 보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하이라이트 음영. 하이라이트 음영.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근데 더 좋은 게 네, 뭐였어 아까? 이 분위기. 분위기, 네, 분위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음, 분위기를 올렸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음, 이 사진이 그러니까 얘가 밝은 영역이고 여기가 어두운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를 했더니 하늘도 살고 뭐도 음, 살아요? 아래에 꽃도 살고. 음, 이거는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카메라 뭐 이제 요즘에 최신에 나오는 비싼 뭐 400만, 500만 원 주는 카메라 사면 음, 사진이 찍자마자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 카메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카메라는 어차피 아, 이렇게 나와요. 음, 보정만 하면 돼요. 뭘로? 아까 이거 음, 그렇죠? HDR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음,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 조절로. 음, 자, 이거는 인스타그램을 말씀드린 거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인데 음영이 없고 그림자로 돼 있죠. 음, 나중에 보시면 이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앱은 다 있는데 용어가 다를 음, 뿐이라는 걸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하이라이트 음, 낮추니까 하늘 살고요. 그리고 음, 얘는 섀도우가 그림자예요. 음영이 음, 어두운 음,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두운 음, 부분, 그림자, 섀도우, 음영 다 같은 말이야. 이걸 올려주면 여기 어두운 부분이 다 살아나는 거야. 자,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노출 차이. 네. 인스타그램에 있나요? 이게? 네, 이건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올리기 전에 올리기 네, 올리기 전에 전에, 보면 필터 수정 있어. 이거 수정 아, 들어가면 이게 또 다 있어. 네, 음, 그래서 올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보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이트 밸런스 음,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네, 4000K, 5200K, 6000K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안 돼. 형광등, 태양광 흐림 보면 이게 헷갈려. 음, 이거 흐린 날 찍는 건가? 근데 흐린 날 찍는다고 뭐가 좀 안 맞아요. 제 기준이 안 맞아요. 숫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000K는 좀 파랗죠? 어, 6000K는 더 따뜻한 느낌이죠? 네, 7000K는 더 따뜻해요. 그 7000K가 네, 아마 그늘일 음, 거예요, 그늘. 그래서 음, 7000K 정도로 찍으면 일몰을 더 따뜻한 느낌으로 찍어요. 우리 눈으로 아, 보는 것보다. 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보편적으로, 근데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야경은 좀 차가운 느낌이 예쁘게 보이고요. 일몰은 음, 따뜻한 느낌이 보편적으로 예쁘게 보인다. 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자료 PDF 있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강의 끝나고. 네, 네. 자, 그런데 화이트 밸런스는 그럼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 네, 특히 뭐 길버님은 안 쓰실 것 같은데 제품 사진 찍는 분들은 네, 화이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제품 사진을 찍고 웹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데 음, 만약에 소비자가 제품을 받았는데
자기는 이 정도 빨간색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빨간색이 아, 그런 빨간 조금 다른 빨간색이면 이 네, 컴플레인이 될 거 아니에요. 반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품 사진 찍을 때는 이 화이트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고요. 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찍고 싶으시면 지금 포토박스라고 한 5만 원짜리 하는 포토박스가 있어. 그 네, 검색해가지고 찍으시면서 보시면 카메라의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음,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는 거는 카메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시면 음, 각각의 조명에서 어떻게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보이게 설정하는지가 나와 있어. 아, 화이트 밸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곳은 노란 조명이고 어떤 곳은 파란 조명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하얀색 종이를 두고 찍어요. 아니면 아까 이제 음, 이런 화이트 밸런스 카드 원래는 그레이 카드를 두고 찍는 거야. 아, 두고 찍고 설정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제품 사진은 네, 지금 뭐 필요 없으실 것 같으니까. 자, 이거 네, 야경이잖아요. 네, 야경이 좀 파란 느낌이니까 더 예쁜 거예요. 근데 야경인데 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뭔가가 이게 야경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사람이 있어야 될까? 야경인데. 예, 야경을 찍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해 지고 찍는 야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 뜨기 전에 찍는 야경이 있어. 해 뜨기 그래서 전에, 나중에 어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는데 네, 여행을 가시면 내가 진짜 야경 사진은 블로그에 올리면 좋아요가 훨씬 더 많이 찍혀. 왜냐하면 아, 사람들이 흔히 안 보는 또 그렇, 장면이니까. 그리고 그렇죠, 사진을 잘 안 찍으니까 보통.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야경을 밤 11시, 12시에 찍으면 네, 이런 느낌이 절대 안 나겠죠. 야경이 좀 아, 푸르스름한 하늘 느낌이 나야 돼요. 음, 근데 보통 야경을 언제 찍어요? 보통 9시, 10시 막 자정에 가서 저녁, 찍잖아. 예, 근데 그럼 야경 언제 찍어야 돼요? 매직 아웃 새벽에 때 찍으면, 찍어요. 매직 아웃 때. 그 매직 아웃은 언제냐? 매직 아, 아웃은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매직 아웃은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다시 제 스마트폰을 봤고요. 네, 네, 자,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는가 하면 그 일몰 시간을 검색하는 거예요. 일몰 시간, 일몰 시간 이렇게 검색을 네, 하면 오늘 네,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일몰 시간 하면 음, 친절하게 나오죠. 네, 서울 일출 지역별로, 일몰 다 나요. 그렇죠? 음, 아, 그럼 오늘 일몰이 다시 17분이구나. 아니면 네, 날짜 뭐 내일 날짜 이런 거 볼 수 있어. 여기서 네, 미리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지역하고 날짜를 네, 보고 가가 미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음, 그러면 지금 음, 보니까 일몰이 5시 17분이잖아요. 그럼 음, 매직아웃라는 거는 여기서 한 20분 정도 뒤. 그러니까 5시 17분이면 5시 37분 정도부터 되게 예쁜 색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그 대부분 음, 그때 한강의 달이라든지 어떤 네, 건물들이 조명이 그때 들어와요. 아, 일몰 지나고 바로 안 들어오고요. 한 20분 음, 뒤, 어떤 곳은 30분 뒤에 들어와요. 이거 기준이에요, 맞아요. 우리. 네, 근데 우리가 왜 근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일몰 뭐 그냥 내가 눈으로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우리가 보는 일몰은 어디에 지어요? 한 산에 지잖아요. 산에 지거나 도시의 건물에 지잖아요. 네, 차이가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 이거 기준으로 해야지 좀 정확해요. 이거 해수면 기준이니까. 음,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20분 정도 뒤에 찍으시면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를 찍을 수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정말 예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직하고, 언제 예쁘게 나오는가 하면 일몰 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꺼져. 그러니까 질물 뭐죠? 일몰이 질 때 예쁘죠. 예, 근데 일몰이 딱 지고 나면 그때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가방을 싸요. 아, 아, 근데 그게 이제 예, 가방을 싸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뭘 하시면 지형 정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좀 야경이 예쁠까? 근데 아, 물론 조명이 들어와야지 알겠지만 적어도 뭐 음, 달이 있고 이러면 조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구도 같은 거 네, 미리 만들어 놓는다든지 음, 좀 정찰을 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진 네, 찍어봤자 제일 예쁘게 안 나오는 시간이 그때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는 사진이 제일 예쁘게 안 나오는 시간. 그런데 음, 20분이 지나면 또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오는 시간인 거죠. 예, 정말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30분 사진 찍으시면 이제 매직 아웃의 그 느낌, 하늘은 파란 야경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아, 예, 그러면 해외에 나갔을 때는 구글에 네, 검색하시면 돼요.
뭐 그 지역 구글에. 검, 예, 그 지역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음, 일몰 시간 검색하면 구글에서 음, 이미 위치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예, 지역에 일몰 시간 알려줘요. 근데 제가 음, 예전에 강의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매직아웃은 반드시 찍고 식사하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예, 블라디보스토크를 간 적이 있어요. 7월 달에 예, 일몰이 일몰이 9시예요. 다 어, 찍고 나니까 10시에 10시. 아, 10시에 밥 먹으러 가니까 식당이 문 다 닫아. 문을 닫아요. 외국은 이렇게 문 일찍 닫는 데 많거든요. 10시면 일찍 가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일몰 시간부터 검색하시고 만약에 너무 예, 늦으면 식사부터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 음, 찍으러 가시라고. 네, 뭐 그런 게 예, 또 여행의 팁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음, 마카오 이런 데가 야경 찍기 좋은데 사람이 너무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언제 찍어야 되겠어? 일출 시간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일출이 7시인데 음, 6시 50분에 딱 가 있는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은 제일 안 예쁜 시간이에요. 마찬가지죠. 아까 일몰 지나고 20분 동안은 제일 안 예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일출이 7시면 6시 40분부터 7시까지는 정말 안 예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음, 없어요. 심심해요. 그러니까 뭔가 음, 하면 일몰 뜨기 전에 이미 밝아 있잖아요. 나름 밝아 있잖아요. 음, 태양은 없고 음, 뭐 좀 운이 좋아서 좀 구름이라도 좀 많은 날은 그래도 노을이라도 있는데 정말 안 음, 예뻐요. 근데 언제 예쁘겠어? 아까 역으로 환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0분 후부터 그 일몰 해가 떨어지고 20분 후부터 30분 정도가 예쁘다 그랬잖아요. 그럼 20분 전, 그러니까 20분 전이 아니라 일몰 한 50분 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30분 동안 예쁘고 거꾸로 네, 가는 거니까. 30분, 예,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일출이면 1시간 전에 가 있어야 돼요. 1시간 전에, 네. 그 1시간 전에 가면 당연히 음, 깜깜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음, 앞도 잘 안 보여. 후레쉬 없으면 이게 조명 없는 음, 곳은. 근데 음, 그때부터 드라마틱하게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아, 한 50분 전부터 이제 여명이라고 이제 약간 이런 음, 기운이 느낌이 생기는 거야. 음, 그때 찍는 거야. 이게 50분 전에 음, 찍은 사진이야.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한 30분 지나면 이제 아, 또 안 예뻐요. 사진이. 그리고 조명도 아, 다 점점 꺼져요. 밝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일출을 이제 어디서 일출을 찍어야 될지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음, 순서가 이제 다 있어요. 사진을 찍는 순서라는 게.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찍느냐 모르고 찍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음, 사진에 욕심이 있으면 네, 블로그에 이런 사진도 올려야지. 뭐 주간에 네, 뭐 이렇게 찍은 거 올려봤자 반응이 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인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음, 이제 우리가 여행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이 보면 네, 결국은 시간대가 중요한 거였구나. 블로그 음, 검색해서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막상 예, 가면 왜 예쁘지 않아요? 시간대가 다른 거죠. 그 다르니까, 사람들 언제 찍었어? 음, 이 시간대 일몰, 찍었잖아요. 일몰 때 음, 찍거나 매직 때 찍거나 아니면 또 조건이 주간에 찍더라도 구름이 둥실둥실 구름이 좋거나 주간에 구름이 찍으면 좋구나, 구름이 근데 그게 좋다, 아닌 시간에 이제 찍으니까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는 거죠. 음, 결국 사진은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에요. 음, 시간대에 찍으면 누구나 예쁘게 찍어. 그 음, 시간대에 찍고 아까 밝은 영역, 예, 어두운 영역만 맞춰도 누구나 그냥 다 아, 찍는 거예요. 이미 구도에 대한 예, 감각은 있으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일몰인데 어떻게 찍었겠어요? 노출을 더 만약에 어둡게 나왔으니까 더 살짝 올렸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올렸겠죠? 게 색 온도를 음, 더 진하게 그러니까 음, 6,000K, 7,000K로 하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실제로 노을이 이렇게 지겠어요. 이 시간에 해가 중천에 떠 그래, 있는데 아, 아직 해가 지기 전이잖아요. 물론 노랗긴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노래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 화이트 밸런스를 좀 더 올려서 K 값을 올려서, 올려서 찍으시면 돼요. K값을 아니면 이 올려서, 보정 프로그램에도 보면 온도가 있어요. 온도를 올려주는 거야. 근데 보정 프로그램 음, 만약에 사용하시면 온도도 올려주는데 여기 카메라는 색조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음, 보정 프로그램 색조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음, 올려주고 색조도 조금 더 올려줘요. 그럼 이게 약간 오렌지빛이 나요. 음, 온도만 올려주면 붉은색이 나는데 예, 색조를 올려주면 오렌지빛이 음, 나요. 음, 이건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정을 하게 되면 HSL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색상만 올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뭐 녹색이나 노란색은 그대로 두고 네. 빨간색과 주황색만 올려주겠다. 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아, 이게 스냅시드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일요일에 오시면 되고. 음, 요건 라이트룸이죠? 네, 이거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포토샵 라이트룸 공통. 예, 네,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 원하는 알고 색상만 있어요. 진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 음, 알고는 있어야지. 네, 그렇죠. 알고 계셔야죠. 음, 보정이 이제 그 정도면 다 돼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색상이라는 음, 것은 이제 뭐, 음, 자, 색상은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임팩트가 음, 없는데 네. 사진으로 찍으면 무조건 임팩트를 가지게 돼 있어. 그래서 어디 음, 가서 이제 겨울에는 특히나 어때요? 무채색이잖아요, 겨울에는. 네. 그 무채색을 메인 표지로 하면 음, 뭔가가 좀 사람들 눈에 안 확인 띄겠죠. 안 그러면 뛰죠. 적어도 음, 하다 못해서 뭐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어, 상가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가에 보이는 간판? 어, 근데 어, 그것도 대놓고 무슨 뭐 삼겹살집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좀 빼고 간판만이라도 좀 해가지고 뭐 음, 브랜드 같은 거는 좀 빼고 이렇게 찍으면 음, 어떻게 잘 음, 배치하면 또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라도 찍어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음,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색을 너무 또 알록달록하게 쓰면 안 돼요. 보통 색은 음, 한 음, 사진의 이미지에서는 한 세개에서 네. 아무리 많아도 5개 이상은 넘기잖아요. 기본은 한 3개 아, 정도 색상이 조화롭게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아, 물론 이제 빨간색, 주황색 이런 거는 그 같은 장르의 색이니까 괜찮은데 너무 빨주노초 음, 파는 부가 다 있으면 정신 네. 사나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찍을 때 처음에는 테이블에서 먹다가 음, 테이블도 이색이잖아요. 뭔가 네. 좀 대비가 없으니까 아 여기 뒤에 음, 바다색하고 대비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색상을 네. 하나 디자인적으로 배치를 해볼 수 음, 있다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색상에는 대비가 있고 네. 병치라는 게 있어요. 병치. 병치는 그러니까 경치. 뭔가 하면 같은 것끼리 나열하는 거야. 대비는 아, 반대되는 걸 나열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 이 보색이에요. 녹색하고 붉은색이 보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 보색은 너무 얘를 반반하면 너무 좀 촌스러울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엣지 어, 있게 두는 거고 오히려 컨셉을 잡을 때 붉은색인데 오히려 더 붉은색으로 같이 가죠. 그 어, 유사한 색상으로 가는 배치도 있다는 거야. 그 음, 보색 대비는 자칫하면 촌스러우니까 적당히 주고 같은 음, 색상으로 가는. 그러니까 색상에 대한 배치를 블로그 하실 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어, 설명드린 예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장소에서 좀 상상을 해요. 여기에 보통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좀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 주면 좋겠다. 라고 아, 하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면 보이고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색상 음,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자, 구도와 연결인데 이거 3분의 S는 아시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분의 S의 교점이라든지 이 선상에 음, 그 음, 선에는 수평선을 배치하고 음, 교점에는 뭐 피사체를 배치하면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구도가 음,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예, 앵글도 아실 거야. 하이 앵글, 로우 앵글. 그래서 예, 앵글 같은 위에서 것도 찍는 자유롭게. 거, 아래서 찍는 거, 그렇죠? 네. 음, 음, 그리고 이제 사진을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내가 렌즈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금 렌즈가 내가 200mm 렌즈를 쓰면 망원 렌즈잖아요. 망원 렌즈 네,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흔들려요. 음, 근데 예를 들어 50mm 렌즈는 조금 좀 괜찮아요. 망원 렌즈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음, 나름의 이 공식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는가 하면 50mm 렌즈는 곱하기 1을 해요. 풀프레임 음, 기준이면. 그러면 아, 100분의 10, 100분의 1초 좋은, 이상이면 좀 흔들리지 안 흔들려, 않는다. 이런 걸 하는 공식으로 음, 만들어서 그럼 내가 이제 음, 망원 렌즈 쓸 때 200mm면 어떻게 해요? 음, 400분의 1초 정도는 나오게. 그러면 이걸 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셔터 스피드를? M 모드를 안 쓰고 만약 조리개부선 모드를 쓰더라도 네, IS로 올려주면 돼요. 아, ISO로, ISO만 내가 자동 두지 말고 수동으로 올려주면 셔터 스피드가 음,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빠르게. 음, 어,
수동으로 두면, 그쵸. 그러니까 음, ISO를 예를 들어서 ISO 100에서 현재 음, 10분의 1초가 나요. 그럼 사진 흔들릴 거 음, 아니에요. 네, ISO 100인데 10분의 1초가 나오면 사진 흔들릴 거야.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ISO를 800으로 올려줘요. 네, 그럼 8배가 되는 거거든요. 밝기가. 네, 네. 그러면 셔터 스피드가 8배로 이걸, 올라가요. 80분의 이- 1초로 가는 음, 거예요. 10분의 1초, 80분의 1초 돼서 이제 음,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촬영하면서 자꾸 보면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흔들린 사진은 보정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예, 좀 그, ISO가 올라가면 당연히 노이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노이즈가 있는 사진은 보정이 되고, 보정이 되니까. 음,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 있는 이게 파노라마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쓰고 계셨을 음, 거예요. 그렇죠? 자,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이제 음, 이것 설명드려야 돼요.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죠. 그러네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시간 다 제가 됐어요. 포토스케이프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포토스케이프. 예, 네. 사진 촬영은 아까 이제 그 요소만 아시면 되고, 네. 네네. 네. 포토스케이프가 여기 있을까? 잠깐만요. 포토스케이프. 포토스케이프가 왜 사라졌지? 제가 지웠나 본데? 지금 포토스케이프 깔려 있으시다 그랬죠? 네, 얘들이 뭔가 좀 바꿔놨네요. 이렇게. 음, 이거 이런 거 들어가면 불안해. 지금 포토스케이프 들어가면 저기 편집에 네, 들어가실 수 있죠. 편집. 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뭐 시간도 다 됐는데요. 그래요? 네, 자, 하- 보통은 저 가서 같으면 근데 편집이 있는데 이게 일괄 편집에 들어갈 거예요. 일괄 편집에 들어가서 일괄 네. 편집. 일괄 편집에 들어가서 뭐가 네, 사진을 이제 내가 네, 리사이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크기를 줄일 사진들이 있으면 큰 사진들이 있어야 네, 되니까 예를 네, 들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작업한 사진들이 쭉 있다라고 네, 하면 얘가 약간 느려요. 네, 포토스케이프가 이걸 다 네, 선택하려면 뭐 하면 돼요? 네, 컨트롤 A 하면 되잖아요. 네,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돼요. 네, 아니면 한 장씩 가져오셔도 되고. 근데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이쪽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마우스를 대고 얘를 이렇게 끌고 내려. 그러면 여기에 다 오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네,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크기 조절이 있어요. 그쵸? 크기 원본 조절. 크기. 자, 보통 저는 이제 블로그를 할 때는 아까 네, 이제 제가 만든 넓은 화면은 966 픽셀로 해요. 네, 그게 966픽셀. 제일 낫더라고요, 저는. 물론 예, 예,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예, 자, 그러면 얘를 가로 조절, 원본 크기가 아니라 가로, 가로 조절, 가로 크기를 나는 가로. 얼마로 할 건가 하면 966으로 할 거다. 그럼 세로는 자동으로 비율을 맞춰줘. 예, 예.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네, 세로는 어떻게 할 거냐? 세로도 따로 하는 게 낫잖아요. 여기 네. 보시면 세로 사진 크기 조절 있죠? 세로 사진은, 네. 그 세로 사진 크기 조절도 요거 선택한 다음에
얘는 얘도 가로 조절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900으로 해요. 자, 이게 900. 무슨 말이겠어요? 세로 사진이지만 세로를 966하면 너무 커요. 화면에 너무 크니까 한 900 정도로 해요. 적당하게. 네. 저는 이렇게 쓴다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자, 네. 그러면 이미 뭐가 됐어요, 지금? 음. 지금 보시면 이미 사이즈가 줄어들었죠. 그쵸? 네.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은 이제 사이즈는 다 줄였고, 여기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 필터. 가서, 음. 근데 우리가 항상 사이즈는 줄이면 선명도가 약해져요. 네. 그래서 선명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선명하게 보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명하게 해서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를 둬요. 그러면 리사이즈가 되면 좀 흐릿해지는데 그걸 선명하게 해줘요. 네. 선명하게를 네, 해주라고. 필터 적용 선명하게 요걸 해주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개체에서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일단 이거를 클릭해서 글 1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EXIF라는 게 보이세요? 네. 이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촬영 날짜라든지 뭐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ISO, 제조사 이런 걸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얼마로 찍었고 음. 만약에 넣겠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 얼마로 찍었고 어. 자동으로 얘가 카메라 정보를 해가지고 음. 보여줘요. 네. 조리개값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요. 뭐 그리고 네. 얘들 뭐 색도 바꿀 수 있고 위치도 음. 바꿀 수 있어요. 위치는 어디서 바꾸냐? 여기 보시면 뭐 아래 왼쪽. 근데 또 이렇게 가면 너무 또 밑에 붙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음. 여기서 음. 조절하면 이렇게 조금 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위로 가게 할 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음. 만약에 하실 거면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낙관이 있다. 낙관은 또 투명하게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캘리그래피 같은 걸 하실 수 있으면 캘리그래피 같은 걸 해가지고 만들어 두면 좋아요. 그러면 그걸 여기서 사진 1 해서 사진 예. 제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저는 바탕화면 이게 제게 지금 여긴 없구나. 좀 조정한 게 있어. 어쨌든 낙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낙관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음. 여기서 낙관을 불러와서 또 위치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위치도. 그래서 낙관까지 넣는 것까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포토샵에서 네. 안 하고. 네, 네. 그런까지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낙관 넣는 것까지는 영상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좀 네. 올려드릴게요. 아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예. 촉박해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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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늦은 시간에.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좀 예. 도움이 되셨죠? 되게 다양하게 아유, 많이 만들고. 됐어요. 너무 네, 많이 됐고, 네, 작가님 저 이거 블로그도 많이 봤는데 아주 네. 너무너무 멋있고 아주 잘 아무튼 보고 있어요. 앞으로 블로그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 좀 예. 편하게 하시고, 근데 글은 조금씩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고요. 일요일에 시간 네. 되시면 네. 말씀하세요. 카톡을 말씀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또 네. 뵙겠습니다. 예.